어떤 둘레를 재야지 우리 건강을 확실하게 사수할 수 있는지 수치를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신체 치수에 숨겨져 있는 건강의 적신호. 첫 번째는 가슴이 좁으면. 좁으면? 가슴 둘레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강 교수님? 네, 사실 우리 몸의 그 상체 근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나이가 들거나 체력이 약해지면 상체에 근육량이 주는데요. 그러면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들 때도 점점 힘이 들고 버겁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체 근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둘레를 재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일상생활만 불편한 게 아니라 가슴 근육이 이렇게 위축되고 나면 질환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볼까요? 상부 교차 증후군. 이제 생소한 질환이에요, 장 교수님.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원래 이제 네 발로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포유류가. 근데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되면은 여기서 가슴 근육이 없으면은요. 이게 꼬꾸라집니다, 밑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흉근이 딱 잡아주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 직립을 하면서 두 발로 걷게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면을 받쳤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등 근육이 계속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등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견갑골이 좀 들리고요. 견갑골이 들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목이 앞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목이 쏠리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잡아주던 게 없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흉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대흉근이 계속 그 몸을 어깨를 잡아당겨요. 그렇게 되면 어깨는 구부러집니다. 굽어지고.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런 식으로 수그러지고 어깨가 좁은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직립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예방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이 자세가 이렇게 한번 고착이 되게 되면요. 뭐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숨도 가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예방하는 그런 운동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부 교차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좀 생소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어깨는 굽고 목은 튀어나온 거북목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슴이 좁아지는 거와 상관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내 가슴이 이렇게 좁아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근육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이제 대흉근인데요. 우리가 보통 헬스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이 가슴 근육을 기르겠다고 대흉근 운동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저게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어깨 건강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 두 번째로 이 등 근육인데요. 이 등, 즉 견갑골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있는 것 같은 뭐 승모근이라든지 능형근이라든지 전방거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육들이 견갑골을 이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견갑골이 이제 흔들흔들하니까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목이 앞으로 수그러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딱 잡아주면 좋은데 앞으로 딱 다 잡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밖으로 쏠립니다. 밖으로 쏠리면 어깨가 자연히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슴 근육은 너무 강하고 등 근육은 너무 약해서 생기는 이렇게 어깨가 구부러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슴이 좁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수그러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들 때에도 정상적인 각도랑 빗나가기 때문에 뭐 충돌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그 어깨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제 어깨가 굽었는지 안 굽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나와 보실까요? 네. 저도 한번 나가서 오늘 시연을 해볼게요. 제가 함께 자가 진단 자칫 해볼게요. 어깨 미남이에요. 예, 느껴져요. 다른 데는 제가 조금 부실해도 어깨 하나는 좀 넓다고 좀 자부하고 있는데 네. 여기 또 건강한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수님. 집에서 다들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편하게 서가지고요. 네. 다리 이렇게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그 상태로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보세요. 자, 쭉 들었는데 이렇게 자기 손을 봤을 때 첫 번째 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까지만 보이게 되면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손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경우에는 자기 손등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손등이 보이는데요? 네. 이게 손목을 돌려가지고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툭 내렸다가? 들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고 자기 손바닥이나 자기 엄지손가락 정도가 보이게 되면 정상이고요. 이렇게 너무 손등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깨가 굽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어깨가 굽은 거에서 대흉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 대흉근 테스트를 하나만 해볼게요. 여기 한번 누워 보실까요? 네. 대흉근, 가슴 근육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팔을 Y자형으로 쭉 벌려서 네. 땅바닥에 딱 붙여보세요.
자, 이렇게 붙였는데 가슴이 지금 아파요. 김승희 아나운서처럼 너무 아파요. 당기는 느낌이 들면은 네. 벌써 대흉근이 너무 딱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 아픈데. 옆으로 T자형으로 한번 벌려보실까요? T자. 자, 이런 식으로 쭉 눌렀는데도 혹시 팔이 아파요. 잘 안 붙는다든지 네. 아니면 가슴이 좀 딱딱한 느낌, 뻑뻑한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는 대흉근 스트레칭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 시원해. 저도 이거 해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당기고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데 티라노님 이렇게 어깨가 네. 좀 굽고 네. 가슴이 좀 말려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확실히 펼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슴이 좁아지는 말린 네. 어깨를 제가 네. 한 번에 좀 펴는 동작 같이 한번 네, 알려드릴게요. 운동 배워볼게요. 네, 집에 네. 일단 수건이 있으면 수건 하나로 동작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자, 수건을 잡고 이제 양 끝쪽을 이렇게 수건을 잡으시는데, 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네. 자,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지 않고 손등이 이렇게. 바닥 쪽을 향하도록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어깨는 자, 가볍게 힘을 빼고 천천히 한번 준비 운동으로 앞에서 뒤로 원을 그리면서 시원하다. 네, 어우, 시원해. 풀어주시고 반대로도 한번 천천히 앞에서 뒤로 움직여주시고 네, 이렇게 먼저 풀어주시고요. 풀죠. 네. 근데 너무 빠르지 않게만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목은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빼진 않으시고 편안하게 놓으셔도 됐습니다. 편안하게. 네, 자, 이 자세에서 벌써 자, 우리가 방금 이렇게 손등을 천장을 향하게 했을 때랑 이렇게 손등이 바깥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회전했을 때부터 네. 벌써 느낌이 이렇게 어깨가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회전되는 맞아요. 느낌이 네.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팔꿈치를 이제 붙이시고 자 바깥쪽으로 회전을 하듯이 이렇게 잡아 당기시는 건데요. 이렇게. 네, 이때 팔꿈치는 붙여놓으시고 네. 10초 정도를 한번 잡아 당겨 보세요. 최대한 수건이 이렇게 쫙 팽팽해져 있을 정도로 계속 힘을 주시고 네. 자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직각을 구부려서 만들어 주시고 예, 그러니까. 네, 직각으로. 그래서 가슴도 약간 넓게 벌린다는 느낌으로 와. 쭉 벌려주시면서 뒤로 계속 당겨주시고 자 이제 풀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를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한번 어깨 힘을 툭 빼시고 바깥쪽으로 잡아 당기면서 팔꿈치는 붙이고 자 어느 부위가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등 뒤를 등 뒤요. 날개, 네. 겨드랑이, 그렇죠. 뒷겨드랑이. 네. 등 뒤쪽이 네. 타이트해진 느낌을 느끼면서 네. 자 힘을 빼고 이제 풀어보시고 오, 자 이렇게 해서 힘 어깨 한번 들어간다. 툭툭 털어보신 다음에 네. 다시 이제 수건을 내려놓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한번 서서 딱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네, 벌써 이제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네,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지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느슨해져 있는 이 뒤쪽 근육을 이렇게 텐션 있게 딱 잡아주고 또 짧아진 어깨랑 가슴 앞쪽 이 근육을 충분히 좀 늘려줄 수 있는 동작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당당해져 보여서 네. 계속 이렇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딱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쫙 펴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오래 가면 좋겠지만 네. 한 몇 분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 자세가 굽어지죠.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틈틈이 좀 습관적으로 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네. 그냥 가슴 근육을 좀 늘리거나 키우는 동작을 함께 하시면 좋아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쿠션을 이용한 동작을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쿠션이요? 네, 집에 쿠션이나 아니면 뭐 작은 베개, 네. 얇은 방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걸로 준비를 하셔서 자, 양손 사이에 쿠션을 끼워 놓으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가슴을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일단 시작부터. 그리고 손은 어깨 높이로 높게 올리게 되면 가슴보다 어깨로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가슴 아래쪽으로 네, 높이를 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가슴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손의 방향을 바꿔서 네, 한 손은 위에, 한 손은 밑에 네. 이렇게 위치하시고 자, 위에 손으로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팔을 내리시고 자, 아래 손은 받쳐주는 느낌으로 상체가 따라가지 않고 네, 상체는 펴서 팔만 내려갔다가 그대로 아래팔 힘으로 쭉 들어 올려주신 거예요. 네,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올렸다 내렸다를 자, 5번씩 천천히 해주는데요. 자, 호흡을 후 내쉬고 마시고 자, 올릴 때 후 내쉬고 마시고 자, 이렇게 5번을 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빈대떡 천천히- 뒤집듯이? 네네. 뒤집어서 천천히 내려주시고 팔은 구부러지지 않게 쭉 피는 자세를 해주시고 와. 그다음에 상체가 이제 같이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네. 자 어깨보다 이제 가슴이 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슴을 네. 이렇게 벌린 자세로 네. 이 해주시면 받치는 쪽 가슴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네. 한쪽씩.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받치는 쪽 가슴 아랫부위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네. 올렸다 내렸다 가슴이 자극되는 운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잡아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가슴을 올린 자세에서 또 천천히 거의 배꼽 아래까지 내렸다가 약간 높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주시는데 자, 이때 올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내리는 거요? 네,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할 때 이렇게 가슴이 올라가 있으면서 계속 힘이 들어가는 이 자세가 포인트예요. 버텨야 되구나. 네, 예. 그래서 천천히 이 동작도 5번씩 네, 해주시고 와, 이거 네,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자, 엄청나다. 몸 쪽으로 그대로 팔을 구부려서 붙여서 당겼다가 네.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몸 쪽으로 와주고 앞으로 쭉 밀어주는데 자, 이 동작은 손을 서로 이렇게 약간 모아주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주실 때 서로. 그때 가슴의 힘이 더 네, 수축이 잘 될 수 있거든요. 꽉 눌러서. 네, 그래서 손을 살짝만 잡고 있는 거랑 그다음에 꽉 눌러서 가슴 안쪽에 힘을 좀 더 느끼게 하는 네, 이 자세로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 조금만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예. 이렇게 안으로 힘을 준다고 등이 이렇게 구부리거나 말리게 되면 네, 등 쪽으로 가슴을 힘이 항상 좀 많이 갈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펴서 이렇게 5번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쿠션 이용한 동작이 끝났으면 네. 제가 2명이서 이렇게 커플로 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을 마지막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커플 네, 그래서 현영 씨랑 저랑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자, 2명이 같이 해도 좋고 한 명은 이렇게 받쳐주는 자세로 앞뒤로 다리를 안정적으로 벌리시고 손을 이렇게 가슴 높이에 대시면 되고요. 또 실시하는 사람은 발 실시. 뒤꿈치를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양발을. 네, 그리고 아, 까치발로. 네, 몸은 일직선으로 해서 저한테 기대시고 천천히 팔을 구부렸다가 그대로 이제 밀어주시면서 호흡은 후 내쉬고 네, 이렇게 해서 가슴 운동을 실시하는 거예요. 마시고 일종의 팔굽혀펴기 같은 내쉬고. 거네요. 네, 그래서 거의 팔굽혀펴기를 하듯이 네. 자, 이 높이는 어깨보단 약간 좀 내려서 가슴 쪽 위치에서 해주면 네, 더 좋으시고요. 버티는 사람도 힘이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버텨서 미는 힘으로도 또 네. 운동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만약에 같이 한다 그러면 네. 자, 둘이 두 같이? 명이서 이렇게 같이 아, 교차해서? 네, 밀었다가 아. 쭉 했다가 어. 네, 서로 반대편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네, 잘하고 계신데요. 네. 네. 두 분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김승희 아나운서랑도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그래서 네, 약간 가까이 오시고 지금 뒤꿈치 이렇게 많이 들고 앞으로 기울일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무릎이 완전히 엄청 시원해요. 저도 버티고 있는 팔에도 네. 가슴한테 힘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네. 어.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 이 팔을 옆으로 넓게 올리면 네. 어깨 쪽으로 좀 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약간 아래쪽? 팔꿈치를 네, 살짝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구부리는 동작이면 가슴 쪽으로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고. 아, 이렇게. 아, 좋네요. 아, 이 콧잔등에 땀이 촉촉하게 네. 나셨어요, 지금. 저 이거 항상 건강해져요, 이 프로 나오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 네, 네. 해보니까는 이 가슴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목부터 해서 등, 허리까지도 스트레칭이 네. 쫙 되는 느낌이 나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몸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네. 쫙 펴고 해주는 자세를 꼭 같이 해보시면 제일 좋은 동작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잘하셨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9분 어깨 펴는 운동 어휴. 배워봤고요. 김승희 아나운서 그새 당당해졌어요, 많이. 진행을 이렇게 할까 봐요,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어깨가 더 넓어진 것 예.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슴이 좁은 경우 생기는 문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신체 부위로 가볼게요. 그 다음은 바로 어디냐? 그 아래. 허리입니다. 허리 둘레가 굵으면 나이 들수록 점점 굵어지긴 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치매, 심뇌혈관 질환, 전립선암, 대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허리 둘레와 치매 이게 좀 거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죠. 복부 비만, 허리 둘레가 굵으면은 복부 비만이 있고,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유발되죠. 그렇게 되면 전신의 혈관에 동맥경화가 오게 되는데 특히 치명타를 받는 곳이 바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좁아졌다가 막히게 되면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러한 동맥경화가 전신에 오게 되면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치매가 같이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네. 치매 발생 위험이 5배나 높다는 그런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만큼 이 허리둘레, 복부 비만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그다음 조심할 질환도 보면은 전립선암, 대장암, 암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꼽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요새 그 복부 비만이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가 많은데요. 특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을 높여요. 특히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남성에서 이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전립선암 발생 비율이 60%나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암인데요. 이제 대장암의 경우도 비만 때 많이 생기는데 특히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대장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요, 허리둘레가 건강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허리를 늘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허리둘레가 수명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거는 미국에서 연구팀이 전 세계 한 6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네.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43인치, 이건 뭐 미국에는 꽤 있습니다. 이런 인치가. 43인치가 넘어가게 되면은 35인치 이하인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한 50% 정도 늘어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되면 기대 수명이 한 3년 정도 줄어들거든요. 여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한 37인치인 경우 이상이 되면은 27인치에 비해 가지고는 사망률이 한 80%까지도 올라갑니다. 기대 수명은 한 5년 이상 줄어들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43인치나 37인치까지 되시는 남녀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허리둘레가 한 2인치 정도 늘어나면은 남성은 사망률이 한 7%, 여성은 사망률이 한 9% 정도 더 늘어간다. 그렇게 건강에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허리둘레가 늘어나면 반대로 건강 수명은 줄어든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한 허리둘레 기준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트레이너님? 아, 이 대한 비만학회에 따르면 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90cm, 그러니까 인치로 따지면 36인치 이상, 예.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85인치, 그러니까 인치로 85cm. 따지면 34인치 이상이면 네.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복부 비만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여자가 34 이상인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요. 바지로. 그러게요. 바지로? 네. 34가 근데-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리둘레 수치는 일반적인 우리 바지 재는 수치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한번 일단 볼게요. 이 WHO에서 권고하는 이 정확한 허리 둘레 측정하는 방법은 편안하게 한 25에서 30cm 정도 발을 넓게 서서 네. 편안한 자세에서 호흡을 후 내쉬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숨 편안하게 참고. 호흡을 내쉬어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갈비뼈 가장 아랫 지점부터 그다음에 골반 가장 위쪽 이 중간 정도 되는 지점. 예. 이 지점을 그러니까 보통 배꼽에서 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점을 이렇게 둘레를 재보시는 게 정확한 방법이고요. 아, 네. 그리고 간혹 이제 피하 지방이 너무 많아서 네. 내가 좀 측정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살짝 피하 지방을 이렇게 들어서 그 안쪽에다가 줄자를 재고 측정하시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지 입을 때 허리띠 있잖아요. 네. 허리띠 약간 위쪽, 허리띠 약간 위쪽, 위쪽을 배꼽 쪽.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으로 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측정이랑 뭐 한 10cm 내외로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역 씨께서는 또 피하 지방을 이렇게 들어서 측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에 가서 혼자 해볼게요. 어제 저녁 많이 먹었어요.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저도 여자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측정을 해드리는 걸로.